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을 참 좋아합니다. 이 외화는 주로 시리즈로도 보기도 합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폴 뉴먼의 1970년작 부치 캐시디 앤 선댄스 키드 좋아하고요. 1973년 스팅 같은 영화는 정말 영화의 고전입니다. 이런 영화가 007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로 맥을 이어오기도 합니다. 인생과 영화, 이 모두가 쇼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암흑의 바다 위에 돛담배를 띄우고 암초 가득한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와중에 이런저런 일도 생각지도 않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였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라는 쇼는 재방송도 녹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추운 바다 한가운데 떠가는 저 이름 모를 돛담배에 지금 또 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어쩌면 왜 내가 이 배에 혼자 몸을 실어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쓸쓸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1, 2부 진행하는 때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워낙 질문이 많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다 못 해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719번님 80%가 탄핵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봐줘야 됩니까? 대통령을 누가 뽑았는지요? 그리고 5015번님 본질적 잘못으로 벌어진 현 상황에 감싸고 변론만 하려는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4051번님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보여주셨습니다. 9159번님도 탄핵을 요구한 것은 촛불 민심인데 대통령과 민심이 권력 투쟁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손봉규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글들은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질문으로 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대대적 물량 공세로 만들어진 상업영화도 아닙니다. 요즘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화로 한 방을 쳤는데요. 이 재심이라는 영화입니다. 재심. 요즘 이 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박스오피스 1,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 재심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실제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재심 전문 변호사. 이건 또 뭐 재심만 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제가 이 별명을 붙이진 않았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네. 재심을 전문으로 주로 했던 시기는 이제 한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재심이라는 게 꽤 오랫동안 진행되거든요. 네. 다른 사건과 병행해서 하다가 네. 한 최근 한 2년 정도는 이 사건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영화된 이 사건은 재심이 한 몇 년 동안 진행됐습니까? 이 사건을 처음 접했던 게 2010년 여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2015년 말에 났고 예.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이 2016년 11월 달에 났습니다. 개시까지가 5년이 걸렸네요. 5년 좀 넘게.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무료 변론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수임료를 받으셨습니까? 돈이 있다면 돈을 못 받을 이유는 없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억울한
그 사법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뭐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지금 영화 재심에 그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 직접 그 변호사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서 많은 내용들을 보셨을 건데 예. 이 사건의 개요를 잠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약천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전라북도 익산. 예. 예.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약천오거리라는 곳에서 네.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예.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15살의 소년이 잡혔고 미성년자. 예. 예.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됩니다. 재질이 나빴나요? 10년이나. 예, 사실상 정말 잔인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범행을 또 이제 초반에는 부인했다. 네. 그 부분을 좀 안 좋게 봤고요. 예. 그런데 이제 형을 복역하던 중인 2003년 6월경에 예.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군산경찰서에 접수됩니다. 예.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정말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과 숨겨졌던 친구가 자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외에 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던 사람을 풀어주고 채군을 계속 옥살이를 시킨 사건입니다. 이 채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체아라든지 좀 문제가 있던 친구입니까? 문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 일단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하는 오토맨이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대충 어떤 내용일지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재심을 맡게 된 동기가 뭘까요? 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2010년에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진지도 몰랐거든요. 그죠? 근데 2010년 여름에 예. 한 방송사 기자로부터 예. 제가 이제 수원 숙소년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기사가 나갔고 그 기사를 본 기자분이 저한테 예. 연락을 주셔서 예. 익산 사건 한번 재심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냐라고 예.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10년형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한 예. 상태에 있던 최군을 예, 약간 3.1절 특사로 나와서 한 5개월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를 최군이 먼저 하던가요? 최군은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25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진범이 잡혀서 예. 자백까지 했는데도 풀어주는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네. 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군이 재심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 당시 기자분하고 제가 가서 재심을 도와줄 테니까 한번 우리 도전해보자. 그런 예. 어떤 설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시작하면서 수임료 여쭤본 걸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예. 어쨌든 그건 본질은 아니니까. 그러면 네.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예. 경찰, 검사, 판사, 국선 변호사, 예. 진범으로 지목했던 사람들, 풀어준 검사 예. 이분들한테 사과는 들으셨습니까? 최군의 사과를 받아야겠는데 네.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는 다 알고 계시고요. 대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비록 늦게나마 이제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이분들이 잘못 인정하고 진심으로 최군에게 사과를 했다면 최군에게 조금의 그 바위덩어리 같은 그 답답함, 억울함은 사라졌을 건데, 그죠? 그렇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네. 하면 또 예. 관용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예. 특히나 진범을 풀어줬던 아주 잔인한 검사들 현직에 다 있습니다. 두 사람. 그렇습니까?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 박준영 변호사의 얼굴 표정을 못 보시는데 방금 두 사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어금니를 깨무시는 형태였습니다. 예, 이름을 공개를 못하는 게 아쉽죠. 예. 공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예.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될 사람인데 네네. 영화가 흥행되면 네.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재심을 하게 된 거는 기자분이 전화를 해서 한번 재심해보지 않겠습니까?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했고 예. 영화는 또 어떤 계기로 도전하셨습니까? 영화도 제가 뭐 영화화 해보자는 제안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제게 사건을 소개했던 기자분이 예. 아는 영화사 그 감독에게 네. 영화를 제안했는데 네. 제안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 재심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래도 적어도 최군이 억울하다는 걸 법적으로는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영화화를 제안했던 겁니다. 예. 그게 4년 전입니다, 지금. 4년 전.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유모 부장판사가 책을 썼는데요. 예, 예. 억울한 이유에 대해서 부장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썼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분들은 이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최군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한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살인죄를 다 뒤집어 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재심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재심 현실이 어떤가요? 재심 너무 엄격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판결을 바로잡는 건데 그 바로잡는 주체가 또 법원이다 보니까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요. 청색은 뭔가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동색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검찰과 판사 쪽은 검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예, 초록은 어찌됐든 간에 동색. 법적 안정성을 내세우거나 또 자정작 스스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예. 또 사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재심. 3496번님은 실명 공개해 주세요. 그 검사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고요. 예. 언젠간 공개할 겁니다. 네. 공개가 이미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책에 언급했습니다. 예. 책도 쓰셨어요. 예, 우리들의 변호사라고.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광고가 되네요. 예. 광고하면 안 되는데 하십시오. 뭐. 우리들의 변호사. 예, 알겠습니다. 이우출 판사입니다. 예.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도 6년이나 매달린 사건이었다고 말씀하실 거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영화가 예. 일단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이 저랑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막 준영 나오면 혼자 막 이게 굉장히 낯뜨거워집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사건을 맡았다 보니까 예. 영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정말 객관적으로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떤 느낌을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약간 무겁기도 하고 묘한 감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 책임이 우리 박준영 변호사한테 더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러 준영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극중 주인공 이름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감독님의 저에 대한 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역할을 한 배우분이 정우 씨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두 분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보니까. 저는 어떤가요? 상당히 많이 제작사에서 배려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생김새가 많이 달라가지고 예. 영화를 몰입할 수 없었다는 그런. 우리 박준영 변호사도 제가 보기에 제가 큰 소리로 방송 중에 웃었습니다만 정말 소탈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영화 보신 분들 가운데 엔딩이 아쉽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엔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엔딩이 제가 말씀하지 마십시오 또. 예, 엔딩이 아쉽다는 말씀도 충분히 저 공감하고요. 예. 다만 이 사건이 결론난 사건은 아니거든요. 예. 아직 그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과거에 자기가 진범이라고 자수를 했었다는. 예, 자백을 했었습니다. 자백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백을 했는데도 사람 죽였다고 해도 풀어주는 상황에서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프랑스 영화를 보면은 늘 끝이 엔딩이 예.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독께서 의도적으로 엔딩을 끝내신 거 아닙니까? 제가 프랑스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적으로 감동을 주고 흥행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연출 기법도 있을 텐데요. 네. 저는 그 기법이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약간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영화가 현실에 주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요. 요즘 최근 근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요. 예.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착하고 순박하겠네요. 그렇게까지 제가 쉽게 말을 못하겠는데요. 예. 일단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잃어버린 10년을 국가가 어떻게든 보상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하죠. 예. 물론 그 10년의 세월 예. 돈으로는 정말 보상 못하죠. 하지만 예. 채군과 채군의 가족들의 고통 예. 최대한 금전적으로 보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재심을 이렇게 하시면서 일단 잠시만요. 채군이 예. 착하긴 합니다. 예. 근데 약간 등치가 커서 순박하다는 표현이 좀 어울릴까. 예.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생겼군요. 예. 이렇게 우락부락합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겼군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순박은 합니다. 예. 영화 재심을 만들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쪽에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2017년도 우리 사회에도 지금 중요한 화두가 예. 정직, 진실, 정의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두 영화와 이 내용을 한번 결합시켜 보시겠습니까? 저는
정의라는 건 저도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예. 추상적이기도 하고. 예. 다만 제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하나씩 실천하자는 관점에서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재심 과정에서 했던 일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옳다고 생각했고 또 어떻게든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면 예. 예. 우리도 또 정의로운 사회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예, 놓고 예. 볼 때 예. 재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또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한번. 솔직히 뭐 제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은 안 해봤지만 네. 저는 재심에 대해서 의미는 재심을 다시 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재판하고 바로 잡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억울한 사건의 누명을 벗겨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미가 하나의 사건의 의미는 그치지 않습니다. 예. 한을 풀어주는 거고 사람답게 살게끔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도 예. 한 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재방송도 없고 녹화도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굉장히 그 공감했습니다. 최군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전생에 인연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풀어진 사태고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죠. 저 도저히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재심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예. 진범을 수사했던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의 예. 아주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1년 동안 사비를 들어가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그대로 저는 청구만 했던 거.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나요?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진범의 자백, 예. 진범을 숨겨줬던 사람의 자백, 예. 그리고 또 진범 주변 사람들의 칼을 봤다는 진술들, 예.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일일이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예. 실측도 하고 예. 사건을 재구성도 해보고 그분이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황상만 반장님. 황상만 반장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군산지방법원 근처에서 행정사하고 계십니다. 예. 영화 보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김태용 감독 예.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거 뭐 늘상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 그런 세상 올 수 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예술이 또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쉽진 네.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예. 나쁜 선례의 부각의 문제도 있지만 예. 또 좋은 선례도 영화를 통해서 부각되면 사람들이 네. 그걸 보고 또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거든요. 그렇죠. 예. 문화라는 것이 아마 예.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들의 예. 공통된 생각을 이렇게 모아주는 또는 예. 한번 베풀어주는 그런 게 영화가 아닌가, 예, 문화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박준영 변호사께서 재심을 담당했던 또 억울한 일을 풀어줬던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우리 사회 시스템 내에서 네. 이런 내가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초반부터 예.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 대처하고 또 알아볼 부분 알아보고 네. 그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잘못이 바로잡히는 게 아니라 예. 잘못이 더 견고해져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327번님 어제 영화 보면서 폭력을 행하면서 억지 자백 받아내는 형사들에게 폭발해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그런 형사들 천벌받기를. 9887번님 당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4204번님 소름이 돋아납니다. 재심 박준영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산타페 뽑았네? 당연하지. 100만 명이 선택한 차잖아. 감사합니다. 100만 고객이 산타페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 산타페 1밀리언으로 보답하자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산타페. 2018 산타페 1밀리언.
현대자동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